하지 않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토론회 때 이러저런 의견을 갖고 계신데 또 우리 김정민 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또 뜻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발언권을 여러분 동의 없이 드렸는데 괜찮았죠? 네, 그렇습니다. 비판받지 않는 영역은 진리입니다. 정책은 항상 비판을 수반합니다. 그것이 1%를 반대하든 50%를 반대하든 아니면 100%를 반대하든 정책은 항상 비판받는 영역에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 비판받는 지점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은 정책이겠지요. 제가 사법권 중립이라는 말을 한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법권은 독립입니다.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길을 돌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초선 때 마포경찰서에 가서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경찰관들 앞에서 강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포경찰서 300여 경찰관들 앞에서 경찰한테 잘 보이려고 감언인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란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흐르는 이치와도 같다.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게도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안 좋다. 따라서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이렇게 분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기 때문에 나는 경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시 마포경찰서 경찰관들이 박수를 많이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도 한번 보십시오. 국회의원 의정 활동이 투명화되고 또 합법적인 후원금이 항상 유리지갑처럼 감시를 받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치개혁 이후 정치가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감시와 견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민주적 통제라고 말합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걱정과 어쩌면 안타까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까 김정민 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통해서 이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권이 전부 경찰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그리고 우려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 충실히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오늘 형사소송법이 개정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무엇인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가 수사와 기소, 그리고 영장 청구, 그리고 수사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사 개시권이 중요하고요. 수사 종결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0가지가 넘는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사가 통제하고, 지금은 개정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 형사소송법에 보면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검사가 지휘하고 통제하고 명령하고 그랬던 것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찰도 능력이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은 무능하고 수사 경험도 없고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기 대등의 원칙에 어긋난 발언입니다. 좋은 무기,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과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싸우면 그 사람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에게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 지휘권까지 다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유능해 보입니다. 만약에 경찰에게 그러한 검사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준다면 오히려 검사들이 무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경찰과 검사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한 문제이고 권한이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검사는 수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내걸었던 그리고 80년 동안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원칙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원리는 독점에서 분점. 검찰의 수사권은 민주적으로 통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에게 보완 수사 요구권을 줍니다. 그리고 화급을 다투는 문제에 대해서는 긴급 보완 수사 요구권을 줍니다. 서류상 기소 전에 서류상 파악으로는 긴가민가 할 때는 관계자들을 불러서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면담 확인권을 검사가 기소 전에 갖게 됩니다.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했을 때 경찰이 그걸 따르지 않으면 수사관을 교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 회부를 해서 중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등에 관련된 조항들은 7개 대목에 대해서는 개별 입법에 전권 송치 부분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충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면 앞으로 또 그것을 보강하는 개정안을 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은 출범합니다. 이제 형사소송법이 오늘 통과됨으로써 수사관 등 인력 재배치를 빠른 속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역사적인 날 2026년 7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우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빛의 혁명으로 막아낸 우리 국민이 지킨 나라. 이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이 검찰개혁의 대장정을 역시 국민들 손으로 당원들, 지지자 손으로 이룩할 수 있었고 저희 국회의원들은 그 국민의 명령을 위임받아 했을 뿐입니다. 민주당이 이 검찰개혁을 해냄으로써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합심 단결해서 일로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년 전 전당대회 때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라는 뉴스를 추석 전에 들려드리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정부안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했고 분노했습니다. 그것을 당정청 조율로
당원과 지지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수처법, 중수처법을 결국 국회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단추인 관수사건 전면 폐지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킵니다. 많은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검찰개혁의 최선봉에 서서 저도 화살을 많이 맞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왔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주당 개혁의 상징이자 깃발인 검찰개혁을 한시도 늦출 수도 없었고 깃발을 낮출 수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 과정을 함께 해준 당원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과정 속에서 든든한 검찰개혁의 동지, 그리고 강력한 저항에는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있다는데 그것을 어깨에 걸고 저와 함께 오늘까지 동지적 관계로 여기까지 같이 넘어온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영민 의원, 박은정 의원, 그리고 오늘 축사까지 보내주신 추미애 의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힘들었을 때 서로 어깨를 토닥이면서 서로 위로하고 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서 함께 싸운 동지들이고 전우들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이 부분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간사 등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사위원들께 감사드리고,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당론으로 채택해 준 한병도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전진합니다. 우리는 가시덤불 그리고 온갖 저항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검찰개혁이 오늘 100%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더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사적인 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민 님이 시간을 좀 지연시킨 것은 사실입니다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우리는 다 들어야 되고, 만사부려 튼튼이라고 아까 말씀 주신 부분도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그분에게 원망하지 마시고 좀 늦어진 만큼 더 밀도 있는 오늘 정책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